애니메이션 오픈 시네마 선정자의 영상을 담은 프리뷰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계속 진행하십니다. 발표에 앞서 오늘 개최 기자회견의 식순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발표자의 인사말에 이어서 올해 제30회 부산 국제영화제 운영 기조부터 경쟁을 비롯한 주요 프로그램과 특별전 등 다양한 부대 행사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제20회 아시아 콘텐츠 필름 마켓에서 준비한 다채로운 신규 사업을 포함한 주요 개최 계획을 발표합니다. 이후에 질의응답 시간을 갖고 마지막으로 기자회견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도교지를 보면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박광수 이사장님의 인사말로 제30회 부산 국제영화제 개최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올해는 경쟁 부분이 처음 만들어져서 이제 전반적인 방향이 이 부분 중심으로 이렇게 진행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원래적인 경쟁 부분에 참여하는 영화들 전체가 다 기자회견을 다 가지는 부분입니다. 우선 영화제를 목표로 삼고 있는 아시아 영화의 산업과 비전이라는 그런 영화의 정체성을 신진성 있게 보여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 경쟁군에 참여한 영화들 중에는 베를린이나 칸이나 가르나 같은 전 세계 중요한 영화제에서 이미 수상을 해서 평가가 진행되고 있는 영화들도 있고요. 또 부산 국제영화제에서 처음 어떻게 되는 영화들도 그런 더 많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 영화들은 다 부산 영화제에서 아시아인의 시선으로 재평가가 됐거든요. 오늘 심사위원 중에는 아시아인 아닌 분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런 새로운 포맷이 한 번에 잘 완성될 거라고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어느 정도 최선을 다해 준비했었고요. 시간이 가면서 정부에서 고민하고 수정해 나가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2025년 올해 공식 상영자는 총 242편인데 작년보다 17편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남부동에서 열리는 거미 TV 상영자까지 포함하면 전체 상영자는 총 324편. 그래서 현재 우리가 운영하던 극장 가지고는 모자라서 몇 군데 극장을 주변에 확보했습니다. 시즈베 시스템시티의 IMX관의 수리를 맞춰서 저희가 공간을 내줬고요. 동서대학교, 서양시어터, 신한카드홀, 그리고 부산시청년미디어센터 등이 저희 영화제 상영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부산 국제영화제는 작년에 개막식 때 보니까 저희가 초청한 감독님이 아이를 데려왔는데 아이를 데려왔다고 입장이 안 돼서 수영 못하고 호텔에만 있다가 가신 경우가 있어서 올해는 좀 이런 부분들을 좀 보완해 보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래서 영화의 전당처럼 합의해서 1층에 있는 일랑달랑에서 3세부터 한 8세까지 아이들을 부모가 영화를 보는 동안에 돌봄을 할 수 있도록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화 상영하는데 아이 때문에 영화를 보는 게 없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객 친화적인 영화제를 추구하는 원래 말씀드렸던 입장 때문에 이런 부분에 관심이 많아져 있습니다. 그리고 영화제를 저도 예전에 많이 생각했습니다만 영화제를 가보면 영화제 특유의 분위기들이 있는데 이게 영화를 보는 사람들한테 굉장히 거부감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영화제 자체의 종합적인 메커니즘에 대해서 거부감이 드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저희
이런 부산국제영화제는 이 부분은 그 관객과 극장과의 관계에 있어서 새로운 접근을 하는 그 커뮤니티 비프라는 행사를 새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 부산국제영화제 초창기에 추억을 담기는 안가동에 있는 극장가에서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조은희 감독께서 잠시 후에 자세히 소상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집회 운영 기조에 대한 말씀과 상영자 및 상영관 확대 그리고 관객 서비스에 대한 말씀 드렸고요. 이어서 경쟁 부문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심들이 많으신 부분인 것 같은데요. 부산국제영화제가 올해 신설한 경쟁 부문의 작품들은 총 14편입니다. 공인된 거장감독에서부터 출중한 데뷔감독에 이르기까지 빛나는 아시아 영화의 수작들이 선정되었습니다. 차례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부산영화제 아시아 아카데미 조장을 역임하셨고 전작 대탑 지광으로 2023년 베를린 영화제 경쟁 부문에 초청된 바 있는 장률 감독의 신작 료모의 황혼입니다. 칸 영화제가 뛰어난 데뷔 감독들에게 수여하는 상인 황금 카메라상을 받으면서 데뷔한 이후에 근 20여 년 동안 아시아 영화를 대표해왔던 스리랑카 출신의 세계적인 감독 비묵티 자야순다라의 신작 스파이스타, 그리고 카일리 블루스, 지구 최후의 밤 등 독창적인 비주얼로 주목받고 있는 중국의 신진 거장이죠. 비간 감독의 광야 시대, 그리고 일본 영화의 새로운 흐름을 이끌고 있는 뛰어난 감독 미야케 시오의 연출이 돋보이고, 그리고 심은경, 가와이움이라는 한일 연기파 배우들의 연기가 돋보이는 신작 여행과 나날, 그리고 칸 영화제 대상과 그리고 아카데미 다관왕을 차지하면서 지난해 세계영화계에서 가장 뜨거운 화제 인물로 떠오르는 감독입니다. 숀 베이커가 프로듀서로 참여하고 숀 베이커의 오랜 영화적 동지로 활동해온 각고인가이자 그리고 플로리다 프로젝트와 레드로켓에서 프로듀서를 맡았던 대만 출신의 감독 쩌우스칭의 신작 왼손잡이 소녀, 그리고 오랫동안 대만의 대표 배우로 활동해 왔었던 배우 서기의 놀라운 감독 데뷔작 소녀, 수지, 이진욱, 유지태, 금세록 등 화제의 배우들이 출연하고 있고 2019년 부산국제영화제 유크런치 부분에서 관객상을 수상하면서 주목을 받기 시작한 임선행 감독의 세 번째 장편 영화 실현당한 사람들을 위한 7시 조차 모임, 이와이 주은지 감독의 조감독 출신인 나가타 고토 감독이 너의 췌장을 먹고 싶어의 주연 배우 기타무라 타쿠미 등과 함께 완성한 미스터리 스릴러 어리석은 자는 누구인가. 아빠스 키아로스타미의 영화의 영감과 그리고 미학을 창의적으로 계승한 이란 출신의 감독 하산 나제르의 신작 허락되지 않아요. 타지키스탄 출신의 신예 감독 이저벨 칼란다의 굉장히 아름다운 시적 영화 또 다른 한, 그리고 오랜 기간 홍상수 감독과 함께 일했고 지난 2편의 작품으로 부산영화제 비전 섹션에 연이어 초청받으면서 실력을 입증한 바 있는 이지아르 감독의 세 번째 장편 다른 이름으로, 하마구치 유스케, 미야케쇼, 이가라시 고에이의 뒤를 이어 일본 영화의 새로운 재능으로 떠오르게 될 신인 감독 시가야 다이스케의 데뷔작 고양이를 놓아줘, 활기와 도발로 가득 찬 독창적이고도 논쟁적인 신인 감독 한창록의 데뷔작 충충충,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리하면서도 신중한 시선으로 사회적 문제를 관통하는 신인 감독 유재인의 데뷔작 지우러 가는 길, 이상 14편입니다. 이 작품들은 동시대 아시아 영화의 그 시선과 흐름, 경향, 그리고 비전 등을 뛰어난 그들만의 작품성으로 제시해 줄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경쟁 부문에는 총 대상, 감독상, 심사위원 특별상, 그리고 배우 2인에게 수여되는 배우상, 그리고 연출과 연기 2배의 분야에 수여되는 예술 공헌상 등 총 5개 부문 6개 이상이 수여됩니다. 또한 경쟁 부문과 비전 부문에 선정된 데뷔작들 중에서 가장 뛰어난 작품에 수여되는 유커런치상도 제정되어 있습니다. 이 수상자들은 상금과 함께 미리 잘 알려져 있는데요. 세계적인 태국 감독 아피차풍 이라세타군 감독이 컨셉 디자인한 트로피를 수여받게 됩니다. 다음으로 비전 섹션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랜 기간 한국 독립영화와 신인감독들의 발굴의 장이었던 한국영화의 오늘 비전 섹션을 올해부터는 비전이라는 독립된 섹션으로 운영합니다. 또한 아시아 전역으로 확장합니다. 따라서 비전 섹션은 비전 한국, 비전 아시아라고 하는 이렇게 두 개의 소 범주로 운영됩니다. 첫 시작인 올해는 비전 한국 12편, 비전 아시아 11편, 총 23편이 선정되었습니다. 시상과 상금도 대폭 확장되었는데요. 비전 한국의 경우 올해 신설된 신의실상을 비롯하여서 총 7개 이상이 수여됩니다. 그리고 비전 아시아의 경우는 김지석 전 수석 프로그래머의 헌신을 기리며 만든 비전 오브 지석이라는 상을 비롯하여서 9개의 상이 신설되었고 총 11개 이상이 수여됩니다. 비전 섹션의 이러한 확장은 아시아의 독립영화 및 시인 감독들에게 귀중한 발판이 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특별기획 프로그램에 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통상 특별기획 프로그램은 그 예산, 인력, 그리고 기획의 차원에서 그 여러 가지 그 어려운 점들, 그리고 준비할 점들이 많기 때문에 통상 3개 정도로 기획을 합니다만 올해는 30회를 맞아서 총력을 다해보았고 특별히 5개로 구성되었습니다. 이미 별도로 보도자료가 나간 바 있는데요. 그 1996년 부산국제영화제가 출범한 이후 아시아의 최고 영화는 무엇인가? 라고 하는 질문으로 전 세계 170여 명의 그 영화 전문가들에게 설문을 돌려서 아시아 영화 100순위를 만들었고 그 안에서 10편의 영화를 우리 초청하였고 그 10편에 초청된 영화의 감독 및 배우가 부산을 찾게 됩니다. 두 번째 특별기획 프로그램은 그 현존하는 유럽을 넘어서 세계 최고의 거장이라고 칭해도 될 법한 이탈리아의 감독 마르코 벨로키오에 관한 표고전입니다. 마르코 벨로키오 주목의 영화라고 하는 제목으로 붙여갔는데요. 벨로키오의 그 특별한 그 대표작들 8편을 상영하고 벨로키오도 참석해서 여러 가지 그 대화의 시간을 갖게 됩니다. 칸, 베니스, 베를린에서 모두 배우상을 수상하고 올해 칸 영화제 심사위원장을 역임하기도 했던 우리 시대의 명배우입니다. 줄리엣 비노시에 관한 특별전도 마련했습니다. 줄리엣 비노시 움직이는 감정이라고 하는 특별기획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녀의 육성으로 직접 그녀가 연출하고 그리고 연기했던 그 영화들에 대해서 보고 들으실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한국의 신예 여성 감독 5인이 자신들의 그 영화 세계에 사적으로 지대한 영향을 미친 한국 영화를 다시 선정하고 그리고 그 해당 작품의 선배 감독들과 대화를 나누고 하면서 지금 비전과 그리고 미래를 짊어지고 있는 이 신예 여성 감독들이 과거의 그 좋은 작품들을 통해서 어떠한 것들을 미래를 향해서 얘기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자리를 마련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시대를 대표하는 국내외 영화 및 그 문화계의 명사들이 자신이 사랑하는 영화를 보여주고 관객과 대화를 나누는 특별한 시간을 갖게 된 까르트 블랑슈 특별기획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참여하는 분은 봉준호 감독, 강동원 배우, 매기강 감독, 은희경 소설가, 손석희 언론인입니다. 안녕하세요. 수석 프로그래머 박가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지킴위원장이 소개한 경쟁 그리고 비전 특별기획 프로그램에 이어서 갈라 섹션과 아이콘 섹션을 소개하겠습니다. 갈라 프레젠테이션 프로그램은 올해 총 4편의 작품이 선정되었습니다. 네, 우선 세계적으로 좀 유명하고 또 우리나라의 팬들이 굉장히 많은 기에르모 델 토로 감독의 프랑켄슈타인이 예정되어 있고요. 그리고 올해 칸 영화제 황금종려상을 비롯해서 부산국제영화제에서도 올해 아시아 영화인상을 수상하게 될 자파르파나이 감독의 그저 사고였을 뿐. 이어서 변성현 감독의 굿 뉴스, 그리고 한국계 일본 감독이시죠. 이상일 감독의 국보, 이렇게 4편의 작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편으로 세계적인 거장 감독들의 최신작을
누구보다도 빨리 국내에 소개하고 싶은 마음에 올해 아이콘 섹션이 굉장히 풍성해졌습니다. 2019년부터 시작되었던 아이콘 섹션은 올해로 7년째를 맞이하고 있는데요. 올해 아이콘 섹션의 초청작은 무려 33편입니다. 이는 역대 최고의 숫자일 뿐만 아니라 전년 대비 거의 2배 가까이 증가한 숫자입니다. 연초 베를린 영화제, 그리고 칸 영화제, 그리고 이번 주 개막하는 베니스 영화제, 그리고 부산국제영화제와 같은 시기에 열리는 산세바스티안 영화제까지 다양한 국제영화제들에서 초청을 받거나 주목을 받거나 했던 작품들로 가득 채워져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언급을 하자면 베를린 영화제에서 최고상인 황금곰상을 수상한 사랑을 꿈꿀 때, 그리고 칸 영화제에서 감독상, 남우주연상을 비롯해서 사관왕에 오른 시크릿 에이전트, 그리고 칸 영화제에서 최고의 평점을 기록한 작품이죠. 세르게이 로즈니차의 두 검사, 그리고 아마 국내에서 굉장히 많이 기대하고 계신 장준환 감독의 지구를 지켜라를 리메이크한 요르고스 lanthimos의 부고니아, 이 밖에도 다양한 작품들이 굉장히 많은데 한 편 한 편 굳이 언급을 하지 않아도 리스트만 보셔도 아마 이렇게 다양한 작품들을 소개하는구나 하고 느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전체 라인업은 보도계획집의 1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부산국제영화제를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이미지 한 장이라고 한다면 보통 야외극장에서 수천 명의 관객들이 가득 차 있는 상태에서 같이 영화를 관람하는 광경입니다. 이 섹션은 오픈 시네마 sek션으로 매일 밤 영화의 전장을 가득 채워줄 수천 명의 관객들을 기다리면서 6편의 영화를 선정했습니다. 다분히 대중 친화적인 수밖에 없는 프로그램이고요. 첫 번째로 한국의 바둑이라는 소재로 올 초에 개봉했던 승부가 있었다면 일본에는 일본 장기, 휴기를 다룬 파이널 피스라는 영화를 오픈 시네마 섹션을 통해서 선보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룡, 양가휘 등 아주 화려한 캐스팅을 자랑하는 액션 블록버스터입니다. 폭풍 추영이 예정되어 있고요. 배우 정우 씨가 오래전 출연했던 바람의 후속작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은 오래전부터 전해졌을 텐데요. 드디어 완성이 되어서 본인이 출연뿐만 아니라 이번에는 직접 연출에도 참여한 작품으로 짱구, 그리고 아시아의 대표적인 청춘 스타죠. 허광한 씨가 얼마 전 군 제대를 군 복무를 마치고 제대해서 부산국제영화제를 찾아오게 됩니다. 탄현탈기라는 작품이 있고요. 그리고 한국에서도 굉장히 팬이 많은 신카이 마코토의 애니메이션 초속 5cm를 실사로 완성한 영화가 이번에 또 공개됩니다. 이 밖에도 조금 전 그 줄리 피노슈 특별전이 예정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섹션의 일환으로서 야외극장에서 상영하는 한 작품을 소개하게 되었는데요. 영원한 클래식이죠. 폭네프의 연인들이 야외극장에서 상영될 예정입니다. 전체 라인업은 보도계획집의 2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밖에 다양한 섹션에서 다양한 입맛에 맞는 작품들이 아주 풍성하게 준비되어 있는데요. 우선 지난 4월에 저희가 미드나잇 패션 섹션에 확대를 예고한 바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올해 미드나잇 패션의 심야 상영은 통상적으로 저희가 2일 혹은 3일 정도 진행하던 것을 4일로 확대했습니다. 그래서 개막인 수요일 다음 날인 목요일부터 시작해서 목, 금, 토일 4일간 자정에 영화 3편씩 혹은 한 편의 시리즈물을 상영하게 됩니다. 특히 마지막 날인 일요일 자정에는 조금 전 소개된 마르코 벨로키오 감독의 최근에 연출한 시리즈물입니다. 익스테리어 나이트가 6부작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이 6부작을 밤새도록 관람하실 수 있는 아주 귀한 기회를 갖게 되십니다. 전체 라인업은 2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 영화 위기라는 점에 대해서는 모두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런 가운데 부산국제영화제가 30회를 맞아서 올해 갖고 있는 그 소신과 그리고 목적 중에 하나가 영화제로서 한국 영화 위기 극복과 재도약을
기원하는 축제 현장이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미 발표가 된 것처럼 개막작 어쩔 수가 없다를 비롯해서 그리고 오늘 말씀드리게 된 바다 프레젠테이션의 굿뉴스라든지 한국영화의 오늘 스페셜 프리미어에 초대된 5편의 작품 그리고 파노라마에 초청된 작품들 등을 저희가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서 설명드렸던 비전 한국의 섹션들도 주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하여서 이번 부산영화제에 그 한국영화인들의 그 참석 의지 그리고 참여의 의지도 굉장히 높습니다. 이 자리에서 그 많은 감독과 배우를 전부 열거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대표적으로 박찬욱, 이창동, 봉준호, 유승환, 김지훈, 김성수, 오승우, 이명세, 임순례, 정재현, 민규동, 장재현 감독들이 세대를 막론하고 올해 부산영화제에 찾아서 한국영화에 힘을 보태고 목소리를 낼 생각입니다. 이들을 비롯해서 많은 한국영화인들이 영화제를 찾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앞서서 얘기가 나왔던 이름들입니다만 저희 영화제 때때로 굉장히 유명한 특정 스타 배우 그리고 스타 감독이 부산을 찾았던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영화제 30회를 맞아서 올해 부산영화제의 그 해외 게스트 라인업은 과언이 된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로서는 기념비적이고 역대 최대, 역대 최고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러한 라인업이 형성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우선 이제 아시아 영화의 결정적 순간들로 동시대의 거장 감독들과 그 배우들이 모두 부산으로 총집결하게 되고요. 그리고 현존하는 최고의 거장 마르코 벨로키오가 그의 80여 년 인생사에서 영화 인생사에서 최초로 아시아 지역의 영화제를 찾게 되고 그곳이 바로 부산입니다. 물론 최초 내한이겠죠. 그리고 줄리엣 비노시도 기억하시겠습니다만 2010년에 부산 영화제를 찾은 뒤로 15년 동안 그 소식이 없었습니다만 이번 30회를 통해서 부산 영화제에 참석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션 베이커 같은 경우는 그 프로듀서 자격으로 경쟁 부문의 프로듀서 자격으로 최초 내한하여서 경쟁 부문의 모든 공식 일정을 전부 함께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밖에도 다큐멘터리의 거장 지아프라코 로시라든지 세르게이 로즈인차 같은 감독들이 부산을 찾게 되고요. 일본 영화계의 대표 주장 이상일 감독도 부산을 찾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기다려왔던 이름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베니스와 오스카를 석권했고 할리우드의 전설적인 명장이죠. 기에르모 델 토로도 프랑켄슈타인도 부산을 찾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화 히트 그리고 콜레트럴 등의 전설적인 명작을 만든 할리우드의 명장입니다. 마이클 만 감독도 부산을 찾게 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이상 열거한 감독과 배우를 한 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을 거라고 상상해보지 못했었는데요. 올해 부산이 그 기념비적인 현장을 만들었다고 자긍심을 느끼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시아의 스타들도 굉장히 부산으로 많이 오게 됩니다. 너무 많아서 열거할 수가 없습니다만 이시즈마 히데토시라든지 오카다 주니치, 이노미야 카즈나리, 오구리슌 같은 일본의 배우들 뿐만 아니라 그리고 홍콩의 양가비, 대만의 서기, 개륜미, 허광한, 장첸, 실비아차 그리고 태국의 다릴까보네 그리고 세븐틴 멤버 준도 참석하게 됩니다. 올해 수상자에 대해서는 그 보도자료가 이미 나와 있기 때문에 간략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올해 아시아 영화인상 자파르파나기는 저희가 그 수년 전부터 이 감독님에게 아시아 영화인상을 헌신하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고요. 올해 칸 수상, 그러니까 대상을 받았었는데 그 대상 전에 이미 제안을 드렸고 수락을 받은 결과입니다. 그리고 한국영화 공로상은 정지영 감독님에게 드리게 됐고요. 까멜리아상은 실비아차, 그리고 올해 신설한 비프 시네마 마스터 명예상은 마르코 벨로키오 감독이 받게 되었습니다. 네, 이어서 영화 상영 외 무대 행사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동안 여러 가지 이유로 중단되었던 비프 포럼이 올해 재개될 예정입니다. 올해 포럼 비프입니다. 죄송합니다. 예, 포럼 비프는
다시 아시아 영화의 길을 묻다라는 화두를 내세워서 급변하는 어떤 글로벌 콘텐츠의 생태계 환경 속에서 아시아 영화 그리고 한국 영화도 마찬가지죠. 아시아 영화가 직면한 어떤 현실과 미래를 어떻게 하면 다각도로 조명하고 저희가 대안을 모색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선 4개의 섹션 그리고 총 9개의 세션이 준비되어 있으며 9월 18일부터 21일까지 4일간 진행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43페이지 보도교집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부산국제영화제를 보시면 영화를 보시는 것도 굉장히 바쁘긴 하지만 사실은 영화를 보려면 티켓팅을 해야 되죠. 예, 사실 티켓팅이라는 것은 항상 성공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외에 영화관 밖에서 다양한 만남의 기회를 부산국제영화제가 제공하고자 합니다. 기존에 저희가 야외 무대에서 진행했던 야외 무대 인사, 오픈 토크 외에도 올해는 아주 담담을 좀 더 활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얼마 전 보도자료를 통해서 공개되었죠. 아주 담담 신스틸러라는 프로그램을 새롭게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산국제영화제를 대표하는 이벤트 프로그램 아주 인기가 많은 액터스 하우스도 올해 이어가게 됩니다. 한편 올해는 워낙에 게스트의 몇 명이 화려하다 보니까 저희가 자연스럽게 마스터 클래스의 횟수가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총 5명의 거장들이 마스터 클래스에 참여하게 되었는데요. 잔파르 파나히, 마이클 만, 세르게이 로즈니차, 마르코 벨로키오 그리고 줄리엣 비노시까지 본인의 영화 인생 그리고 관객들과 직접 좀 긴 시간 동안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기꺼이 수락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스터 클래스와는 조금 차별을 해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또 하나 준비한 게 있습니다. 시네클래스라는 이름이고요. 이 프로그램은 기본적으로 시네필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혹은 이미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필모그래피를 쌓아가고 있는 중견급 혹은 아직은 신인에서 중견으로 넘어가고 있는 감독들의 어떤 함께 모여서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기본적으로 하는 자리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영화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요. 본인의 영화 인생에 영향을 미친 영화들에 대해서 얘기할 수도 있고 혹은 영화 감독이 아니라 영화 관련 분야에서 종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는지 혹은 여기서 일을 할 때에는 어떤 부분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지 사실 좀 기본적으로 이제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다양한 포지션에서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해하실 수 있어서 음악 감독, 영화 감독 그리고 영화 큐레이터 다방면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이 시네클래스 행사에 참여할 예정인데요. 자세한 내용은 추후 공개될 예정이니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부산국제영화제는 주말이 지나고 나면 사람은 빠지고 영화만 남아있다라고 오해를 하시는 경우가 많고 실제로 사실 이것은 부산국제영화제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영화제의 공통된 고민이기도 합니다. 올해는 부산국제영화제에서 물론 경쟁 섹션을 도입하면서 경쟁 섹션의 신설로 인해서 조금 더 다양한 작품이나 새로운 작품이 소개되는 시점이 중반부까지도 이어지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다양한 이벤트 프로그램들을 저희가 월요일 이후부터 진행되는 프로그램들도 준비될 예정입니다. 중구 남포동에서 커뮤니티 비프를 매년 개최하고 있는데요. 이 커뮤니티 비프에서 좋은 반응을 얻었던 그런 관객 참여형 프로그램을 센텀으로 가져와서 해운대 지역에 있는 관객들도 즐길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할 예정이고요. 이러한 내용은 앞으로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될 예정이니 많은 기대 그리고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개편화 운영 변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영화제 개편화 보면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경쟁구를 바꿔서 편악식이 시상식 중심으로 진행이 되는 텐데 부산국제영화제는 그동안에 비경쟁 영화제를 표방하면서 진행해 왔었기 때문에 시상식이 정상적인 시상식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개막과 폐막의 종합적인 통일성을 고려해야 된다고 해서 이거를 무대를 전체로 통과할 수 있는 재능 있는 영화인 중에서
우리 사회 같은 경우는 항상 보면 국내 태국 영화제가 같은 패턴인데 남자, 여자 연기자 두 분이 나와서 이렇게 항상 진행하는 형식이 되어서 이게 계속 오랫동안 좀 지루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을 패턴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게 혼자서 이제 사회를 보면서 또 외국 게스트나 국내 게스트들 같이 이렇게 컨트롤할 수 있는 영화제가 같이 주인이 되는 것처럼 무대 중앙에서 영화제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단독 사회자를 선정을 했는데 이번에 이병헌 씨가 개막식을 맡고 최랑 씨는 그리고 수현 씨가 맡고 진행할 예정입니다. 좀 다른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해 폐막식에서는 폐막식 날 아침에 기자회견을 하지만은 수상 결과는 발표를 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수상자가 무대에서 호명이 될 때까지는 누가 상을 받는지를 모르고 수상자들도 올라오게 폐막식에 참석하게 될 거를 좀 긴장감이 있는 재미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좀 전에 제가 조금 말씀드렸었는데 남포동에서 열리는 커뮤니티 빅 동네 독립 운영에 대해서 조원희 운영위원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보도개요집의 47, 45페이지에 참조하시면 되고요. 남포동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커뮤니티 빅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올해 8번째 행사 치르게 관객이 프로그래머가 되는 코너인 이 리퀘스트 시네마는 30회 영화제를 기념해서 지난 29년 동안 우리 영화제 상영작으로만 그 범위를 한정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대 최고 수준인 총 87개의 기획안 180여 편의 영화가 신청이 됐고요. 요즘 그래서 5,268명이 프로그램 선정 투표를 했습니다. 이렇게 13편이 최종 선정이 돼서 지금 시간표 올라갔고요. 이명세 감독, 하지원 배우 그리고 강동원 배우가 함께했던 영화 형사 듀얼리스트, 서은영 감독과 김정현 배우의 초인, 그리고 오승욱 감독과 김남길 배우의 무례한 이런 역대 상영작과 게스트가 참여를 하고요. 이와이 슌지 감독, 고레다 히로카즈 감독은 온라인으로 지금이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연이나 라이브 드로잉 같이 이렇게 다채로운 별책 보록 같은 그런 행사들이 함께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관단체와의 협업을 확대를 했고요. 한국예술종합학교 영성원 30주년을 30회 부산국제영화제와 함께 기념하는 이 3일간의 특별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는 정재은, 이경미, 임선혜, 윤가은, 이종필, 김도영 감독 같은 이런 영상원 출신 감독 30명이 30편의 옴니버스 영화를 선보이는 이 프로젝트 30 CJ ENM의 제공으로 세계 최초로 공개가 됩니다. 영화제는 좀 새로운 형식이라든지 레퍼토리를 확장하는 상영들 또 마련이 되어 있는데요. 영화 보면서 실시간으로 게스트하고 관객이 대화를 주고받는 그런 상영 형식인 마스터톡. 이번에는 장재현 감독과 박정민 배우가 직접 자신들의 영화인 사바하 틀면서 관객들하고 직접 대화를 나눕니다. 영화를 벗어나서 뉴미디어 아이템도 저희가 선보이는데요. 인기 그룹 바밍 타이거가 자신들의 비디오 작업을 직접 와서 선보이고요. 부산국제영화제 2003년에 화제적이었던 다프트 펑크의 인터스텔라 5555 이 영화를 보고 일렉트로니카 그룹인 이디오테이비 관객들과 소통하는 자리도 마련됐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커비 컬렉션에서 이제 커비 북스라는 이름으로 다양한 영역의 작가들과의 만남을 추구합니다. 보통의 존재의 작가 이서건 작가, 그리고 대도시의 사람과의 박상영 작가, 아가씨의 정석영 작가, 그리고 배우면서 또 동시에 작가이기도 한 우리 김신록 배우, 이런 분들과의 만남이 준비되어 있고요. 올해 블라인드 시네마에서는 제목을 비밀로 한 채 정성일 감독하고 소설 혼모노로 선풍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 작가 성혜나 작가가 고른 영화들이 상영됩니다. 자, 그 다음은 올해 5번째 행사를 치게 되는 동네방문입니다. 이 지역 친화적인 동시에 영화제가 또 능동적으로 관객의 위치에 찾아간다는 이 목표를 지닌 동네방문이고 올해 개최 장소는
지난해보다 7개소 늘어난 15개 장소에서 펼쳐지게 되고요. 지난해와 똑같이 김해국제공항, 다대포 꿈의 낙조분수, 서울의 국회의사당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지속이 되고요. 이제 부산에서 막 떠오르는 야경의 명소 동구의 168 더 데크를 강력 추천을 할 수 있습니다. 북항하고 부산항대교를 배경으로 영화를 볼 수 있는 아주 멋진 곳이고요. 그런 바다를 배경으로 한 이런 스펙타클한 풍경뿐만 아니라 바리스타가 들려주는 커피와 삶의 이야기 같은 그런 소박하면서도 생활 밀접형의 상영들 많이 마련되어 있어서 부산이라는 도시가 가진 다양한 매력을 선보일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어서 아시아 콘텐츠 앤 필름마켓 소개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시아 콘텐츠 앤 필름마켓 위원장 김영덕입니다. 아시아 콘텐츠 앤 필름마켓은 올해 20회를 맞이합니다. 2006년 그랜드 호텔에서 아시아 필름마켓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됐죠. 그때부터 마켓이라는 공간이 만들어지고 또 실제로 영화와 콘텐츠의 거래가 영화제 속에서 활발히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뿌리는 더 오래됐습니다. 1998년에 부산국제영화제가 부산 프로모션 플랜 PPP를 시작하면서 영화제 안에 산업을 위한 한 축이 세워졌습니다. ACFM은 20년의 역사를 쓰고 있지만 사실은 또 아시아 영화 산업과 함께하는 28년의 역사가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2006년 기록을 찾아보니까 그때는 35개국과 554개 회사 참가 등록자가 1160명이 함께 했습니다. 2025년 올해는 무려 52개 국가가 늘어났고 1000개 이상의 회사 그리고 현재 2100명 정도가 등록을 하였고 아마 행사기간 현장 등록자를 포함하게 되면 약 2700명 이상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참가 예산은 2배, 등록자는 약 2배 이상, 2배 반 정도가 성장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2023년에 19,000여 명의 그 총 방문객을 기록하였는데 작년에는 37.2%포인트 증가한 26,000여 명에 이르렀고 올해 또다시 도약하여 3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낙관하고 있습니다. ACFM은 사실 전반적으로 그 영화계에 대한 정부 지원의 삭감 속에서 최근 2년 연속 4억 그리고 3억의 국고 지원이 줄어드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자체 예산을 더욱 투입하고 또 글로벌 파트너십을 열심히 구축해서 한국 영화 산업이 위기를 넘어 글로벌로 진출하는 교두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마켓을 더욱 확장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성과를 보여드릴 수 있게 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콘텐츠 산업에서 원작의 중요도가 점차 높아지는 가운데 ACFM은 스토리 마켓이라는 독보적인 IP 거래 플랫폼을 가지고 있죠. 올해는 새롭게 혁신 기술과 콘텐츠의 융합을 도모하는 이노아시아라는 플랫폼을 소개합니다. 전시 부스와 컨퍼런스, 스테이지와 라운지, 창작자를 위한 AI 부트캠프, 스타트업 투자 행사, 그리고 제작 중인 AI 영화 및 기술 융합 콘텐츠를 선보이는 워크 인 프로그레스의 쇼케이스 등으로 구성된 이노아시아에는 구글 클라우드, 그리고 챗GPT로 유명한 오픈 AI, 아마존 웹 서비스, 미드저니 등 글로벌 기업과 클린 픽스버스, 틱톡의 드림이나 AI 등 중국의 3대 AI 기업, 인도의 무가피 등 아시아를 대표하는 혁신 기업들이 대거 참여합니다. 그리고 영화진흥위원회, 콘텐츠진흥원, 서울경제진흥원 등 주요 정책기관, 그리고 다수의 한국의 AI 스튜디오가 함께합니다. 특히 이제 한국 창작자들은 이 이노아시아에 참가함으로써 글로벌 빅테크, 아시아 주요 기업, 정책기관 등과 직접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고 이를 통해서 세계 시장 진출의 기여와 폭넓은 네트워크를 얻고 AI,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 최신 기술과 산업 트렌드를 체험하며 부트캠프와 쇼케이스를 통해서 창작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노아시아는 산업 전반의 혁신과 영화의 미래 그리고
글로벌 협력 생태계 구축을 위한 플랫폼으로서 올해 마켓의 변화를 이끌어갈 핵심 무대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더 A라는 브랜드를 소개합니다. 이 더 A는 아시아 협력을 위한 리더십 브랜드입니다. 여기에는 아시아 영화 산업 데이터를 정리 분석하여 총망라해서 전체 아시아의 국가들과 공유하는 더 A 리포트라는 것을 발간하여 아시아 각국이 서로의 산업을 이해하도록 할 것입니다. 정책 결정자와 업계 리더들이 함께하는 더 A 서밋이라는 것을 통해서 협력의 근본적인 토대를 만들고 아시아 산업의 협력을 위한 공동의 협력을 통해서 공동의 번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A 리포트와 A 서밋은 56페이지를 참고하시면 조금 더 자세하게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 공동 제작 지원의 사이클을 완성했습니다. ACFM은 지난 십수년간 축적된 국제 공동 제작 지원 경험을 바탕으로 아시아를 대표하는 공동 제작 허브로 자리매김했습니다. 1998년 출범한 아시아 프로젝트 마켓은 아시아 신진 감독과 제작자들에게 글로벌 투자자와의 첫 연결고리를 제공했고 2024년에 출범한 프로듀서 허브는 국가별 영화진흥기관과 프로듀서 네트워크를 연결하여 국제 공동 제작의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올해는 다큐멘터리 플랫폼으로 독스퀘어를 새로 도입합니다. 독스퀘어는 다큐멘터리 분야 공동 제작과 배급을 집중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여기에 기존의 플랫폼 부산과 아시아 시네마 펀드까지 기획에서 제작, 배급까지 이어지는 풀 파이프라인을 구축했습니다. 올해 공동 제작 지원 펀드 5만 불의 지원 펀드를 새롭게 도입했습니다. 사실 공동 제작을 하게 되면 영화진흥위원회 예술영화 지원회 공동 제작 지원 같은 제도가 지금 없는 현실인데요. 앞으로 공동 제작에 대해서도 별도의 제도 정비를 견인할 수 있는 또 계기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이렇게 특별히 강조해드린 세 가지와 더불어서 올해 마켓의 특징을 아주 간단히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부스 판매는 지난해 기록을 돌파했습니다. 배지 등록도 크게 증가했습니다. 중국이 돌아왔습니다. 본격적인 중국 참여가 회복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동, 중남미, 아프리카 등의 신규 지역의 합류도 눈에 띕니다. 컨퍼런스 규모가 또다시 2배 확대됐습니다. 특히 윈스턴 베이커라는 브랜드와 공동 개최하는 엔터테인먼트 파이낸스 포럼은 헐리우드를 비롯한 세계 주요 플레이어들이 참가하여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열 것입니다. 20번째 ACFM은 더 이상 단순한 산업 행사가 아닙니다. 아시아 콘텐츠가 세계로 뻗어가는 가장 큰 플랫폼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기자 여러분들께서도 ACFM이 만들어내는 변화와 성과를 현장에서 직접 확인해 주시고 또 널리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준비한 발표를 마치고요. 이제 기자분들의 질의응답 시간 갖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기자분 손 들어주시면 네, 마이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질문 있으신 분 없으실까요? 아마 오늘 행사, 네. 예, 마지스의 성황문자입니다. 방금 이제 마켓 관련해서 설명하신 거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여쭤봤는데요. 아시아 공동대작 데이터베이스 구축했다고 하시는데 최근 들어서 한국 영화 위기의 어떤 해법으로서 돌파구로서 해외 공동제작을 얘기하시는 프로듀서들이 좀 많거든요. 최근에 언론사 기획 기사들도 그게 좀 많이 지켰고요. 어떤 그런 측면에서 이것이 어떤 진행되는 건지 좀 궁금하고요. 아니면 이게
그것이 실질적으로 한국 영화 얘기 상황에서 한국 영화의 어떤 수익 다변화나 어떤 그런 역할을 저게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이제 독스퀘어를 이제 새로 이제 만들으셨잖아요. 이게 근데 지금 이제 국내 영화제에서는 어저께 개막한 EBS 다큐멘터리 영화제나 거기도 산업 프레임워크를 좀 확정했고요. 그리고 곧 이제 개막하는 DMZ 국제 다큐멘터리 영화제도 어떤 다큐멘터리에 집중해서 어떤 그런 프로그램들을 하는데 어떤 차별성이 있는 건지, 왜냐하면은 기존의 어떤 전문적인 영화제들이 하는 거에 대해서 영화제가 영향을 확장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부딪히는 부분은 없을까라는 우려가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질문 감사드립니다. 뭐 최근에 K 데모넌터스가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그런 어찌 보면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그 현상을 목도하고 계시는데요. 저는 그게 그동안에 쌓여온 한국 콘텐츠의 힘이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쳐서 비록 그 제작사는 소니와 그다음에 그 상영 플랫폼은 넷플릭스이지만은 거기에 이제 제작하는 인력들이 결국은 그 한국 영화의 힘을 그대로 가지고 간 어떤 그 영향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사실은 한국 영화 산업의 위기는 어찌 보면은 2019년에 정점을 찍은 한국 영화의 최고의 어떤 시기가 코로나로 인해서 급격히 이제 악화되고 그 다음에 지금 60% 정도밖에 극장이 회복되지 못하고 있지만 저희가 그 정점에 이르렀을 때도 너무나 한국이라는 시장에 만족하고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동 제작이라든지 글로벌 진출에 대한 노력은 사실은 저희가 98년에 PPP를 만들 때부터 공동 제작을 추구하고 있었지만 지금 어느 때보다도 글로벌 시장을 겨냥하고 글로벌이라는 시각을 가지고 컨텐츠를 기획하고 유통시켜야 할 필요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이 들고 이미 사실은 좀 늦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대중적으로 인지하는 게 늦었다는 거고요. 사실은 업계에서는 지금 이미 뭐 CGV나 이런 데서 동남아시아 극장에 진출을 했다가 지금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있는데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 등 성장하는 국가에서는 한국과의 합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업적으로 이미 성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초기 90년대 말에서 2000년대에 그 공동제작은 아트하우스 중심이었다고 한다면은 지금은 상업적인 부분들에 대해 그 양질 전환을 하고 있는 시기를 넘어섰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것을 한국의 프로듀서들이라든지 업계의 사람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대응을 해야 해서 작년에 이제 프로듀서 허브라는 것을 런칭을 해서 굉장히 이제 많은 참여들을 하고 호응을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올해는 이걸 더욱 확대해서 사실 실제로 그 펀딩에 대한 것도 좀 더 확충을 했고 그리고 프로듀서 허브 같은 경우는 더 많은 참가자들, 더 많은 국가에서 지금 참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 좀 덧붙이고 싶은 거는 이제 넷플릭스가 그러니까 저희가 K 컨텐츠의 세계적인 영향을 이렇게 빨리 느낄 수 있는 거는 사실 넷플릭스라는 게 동시에 전 세계 월드와이드로 배급을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 저희가 이제 영화 산업은 그거에 혜택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인력이 빠져나가는 어찌 보면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업계라고 할 수 있는데요. 또 가장 큰 혜택을 입은 곳은 저는 뭐 예를 들면 K-푸드 뭐 이런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관광업이라든지 여느 때보다도 굉장한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큰 그림으로 보자면 영화 산업이 뭔가 천병으로 가서 많은 사람들한테 이런 그림을 심어주고 꿈을 꾸게 해주고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관광업이나 뭐 K-푸드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혜택을 받는 거죠. 그렇다면 그러니까 콘텐츠라는 게 실질적으로 그 안에서 내부적으로 이익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별로 성과가 없다고 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영화 산업이 굉장히 큰 공을 세웠지만은 이 부분에 있어서 내부적으로는 굉장히 좀 그 위기를 겪고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영화인들이
아주 정답은 아니지만 일단 위기가 있기 때문에 많은 재정적인 지원을 바라는데 거기에다가 뭐 이렇게 계속 돈만 달라고 그러냐 이런 또 얘기가 있었는데 저희는 사실은 대성적인 지원이 굉장히 필요하고 그것이 궁극적으로는 한국의 콘텐츠와 한국의 산업에도 엄청나게 큰 혜택으로 돌아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 좀 드리고 싶었고 독스퀘어 같은 부분은 저희는 이제 마침 BNG 영화제의 개막이 저희 그 부산국제영화제 개막일이고 그래서 그 참가하는 그 게스트들을 같이 공유를 하고 굉장히 큰 협조를 하고 있고요. 다큐멘터리의 그 한국에서 뭔가 국제적으로 활약을 하고 있는 많은 그 다큐멘터리 프로듀서나 이제 필름메이커들에게는 큰 환영을 받았습니다. 부산국제영화제가 다큐멘터리에 대해서도 어떤 장을 마련해 준다는 것을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고 있고 되게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데 부딪히는 부분 저는 사실은 그 시너지가 훨씬 더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그리고 이제 그 영화제라는 장 특히 부산 영화제는 극영화와 다큐멘터리와 이런 많은 업계의 사람들이 한꺼번에 모이기 때문에 다큐멘터리만으로 이렇게 그 업계 사람들이 모인 거와는 또 다른 시너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생기는 어떤 그 상호작용이라든지 기회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크게 환영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네, 첫 회를 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있으신가요? 네, 앞에 있는 버튼 누르시면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연합뉴스TV의 서영석 기자라고 합니다. 이번에 경쟁 부문이 신설됐기 때문에 질문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후보 선정 기준에 대해서나 과정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점을 특히 신경 썼는지 궁금하고요. 뭐 뽑고 나니까 5편이 신인 감독이고 6편이 여성 감독이었던 건지 어떤 기준이 있었는지 그 다음에 14편이 후보로 올렸는데 이 후보를 위한 후보가 뭐 많이 몰렸었는지 정해진 건지 궁금합니다. 예,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산영화제의 경쟁부문 신설은 사실은 그동안 저희가 가져왔었던 비경쟁 영화제 안에서의 경쟁 부문이었던 뉴크런치 섹션과 지석 섹션의 일종의 정체화, 반성화에 대한 부분을 판단하고 난 이후에 실용면에서 가치와 역량이 부족하다 판단한 이후에 저희가 마련한 일종의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올해 첫 시작을 해보았는데 지금 말씀 주신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사실은 대위 감독은 5명 정도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설명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포괄적으로 한 4가지 정도의 범주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올해 경쟁 부문의 이 14편의 작품의 전체 범주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 범주는 이 루오무의 황혼 혹은 스파이스타 같은 작품을 만든 이 장률 감독이나 비묵티 자야순다라 같은 공인된 거장 감독들의 한 범주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저스팅이 만든 왼손잡이 소녀 같은 아주 화제의 작품들이 있고 더불어서 미야케쇼, 비간 같은 이미 화제 인물이 된 감독들의 작품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신작 신인 감독들이 만들어낸 도발적인 작품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 감독의 숫자들은 저희가 한 6편 정도로 지금 알고 있고요. 그래서 생각보다 여성 감독의 작품이 많았고 그리고 시인 감독의 작품과 거장 감독의 작품이 고루 포진 되는 상황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경쟁 부문을 운영하면서 우려되었었던 점은 저희 스스로도 처음 해보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스스로 궁금해하면서 진행해 봤었는데 저희 자평으로는 생각보다 훨씬 더 질적으로 뛰어난 월드 프리미어 작품들을 확보했고 그리고 아시아 프리미어 작품 4편도 공이 인정받는 작품으로
선정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경쟁부문에서의 의의를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뉴크러치 섹션과 지석 섹션을 통합한 형태의 것이라고 했는데요. 그 신인 감독들에게는 좀 더 넓고 그리고 실력 있는 사람들과 함께 겨루면서 그들의 가진 능력을 그리고 작품의 가치를 빛나게 할 수 있는 좀 더 영향력 있는 플랫폼 안에서의 활동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고요. 그리고 거장 감독들 중에서도 앞서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유럽에서 그 감독의 영화를 선택하는 것과 저희 영화제에서 선택하는 것은 앞으로도 그렇고 어떤 차이들이 있을 것이고 저희들의 그 시선이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14편의 작품들이 저희가 바라마지 않는 것은 이 14편의 작품들이 모여서 어떤 아시아 영화의 흐름 그리고 비전 그리고 경향 시선 등을 보여주면서 지금 동시대 가장 뛰어난 아시아 영화 작품들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저희가 보여줄 수 있는 것이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 있으신 기자 알려주시면. 네, 오늘 이제 공개된 정보가 많으니까요. 네, 혹시 이제 궁금하신 부분들은 저희 홍보 부서로 언제든 연락 주시길 바라고요. 네,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제30회 부산영화제 개최 기자회견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안내드리면 내일 모레 28일부터 저희 영화제 서울사무소에서 프리뷰룸 서비스를 시작하니까요. 영화 직접 보고 리뷰 준비하시는데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물론 엠바고는 지켜주시는 게 필요하고요. 네, 참석해주신 모든 기자분들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기자회견 마치고 22일 후에 부산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잠깐 포토타임 앞에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 앞으로 나와. 네, 네 분 앞으로 정면 보시고. 네, 촬영 시작하겠습니다. 김민 보십시오. 네, 화이팅. 그래도 화이팅 동작으로 V. 30회. 아, 네. 30회. 30회. 네, 30. 네, 촬영 다 하셨을까요? 네, 그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